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TM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의 진행을 맡은 구자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모실 손님은 저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장인으로 연기자를 제일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이 연기자는 남의 인생을 나의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표현하는 분입니다. 무려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인기 탤런트로 많은 국민들을 울리고 웃겼던 그분이 오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님으로 오셔서 대전 드라마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호정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오신 우리 탤런트 이호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임명되시고 나서 부임하신 게 11월 1일이시죠? 예, 제가 임명장을 11월 1일 날 받고 11월 4일 지난주 금요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대전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대전과의 인연은 제가 어려서 이제 중앙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역에 내려서 가락국수 한 그릇 먹고 그다음 다시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의 인연과 이제 전에 엑스포 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구경하러 왔었던 적. 뭐 그렇게 큰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전에 와서 보니까 이 신도시 지역이 아주 뭐 너무 저 도시계획이 잘 돼 있고 공원도 아주 많고 또 원도시면 원도심대로 또 그 옛 맛이 그대로 정치가 이렇게 묻어나는 또 그 도시 신과 구가 잘 조화된 아주 미래가 밝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쾌적하고. 예. 우리 이거 이호정 우리 원장님을 뵈면 때로는 정치가 유진산으로 때로는 또 우리 일본의 그 장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그만 말씀하신 대로 유진산도 되고 히데요시도 되고 어떤 애정남도 되고 중후한 아빠도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제 속에 물론 무엇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다 변신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이 제 아내고 이 사람이 누구고 저는 이렇게 살고 이런 거 말씀드리면 정보를 다 제공해 버리면 그 어떤 일루전, 갖고 계신 이제 환상이 좀 이렇게 깨지게 된 게 제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변명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우리 이호정 원장님의 프로필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1981년에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으로 데뷔를 하셨고, 또 그리고 83년에 KBS 식기 공채 탤런트 출신이시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직. 쉽게 말하면은 일꾼입니다. 쉽게 말하면.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까? 예,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그 배우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우리 뭐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또 말씀드리는 게 뭐한데 저희 그 제작 환경 방송 제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함 속에서 정말 사명감과 어떤 심하게 해서 생존 본능으로 저희들이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문화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그 30년 동안 있으면서 늘 이 전근대적이고 주먹구구식이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이 제작 환경을 개선, 내일에 대한 그 육성 방안에 대해서 무엇이 강구되어지고 보충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판 자체가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굉장히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작은 생각이나 어떤 노력이라도 좀 보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그 영상 제작사를 이제 1990년 중반부터 경영을 했었고 또
그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CG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CG 인력들 육성해내는 그런 교육기관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했었고, 또 2003년부터는 제가 드라마 제작사 코스닥 상장사를 이제 경영을 맡아서 이제 제가 이제 제작 기획, 마케팅, 뭐 총괄 운영하는 그 회사의 부사장 역할을 한 6년 반 7년 정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식객이라든가 뭐 뉴하트라든가 뭐 황금사가 등등의 좀 1년에 좋은 작품들 한 20여 편 가까이 제작을 일선에서 제가 좀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얻어진 저의 어떤 다양한 경험들, 현장에 대한 이해, 또 그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나 또 해외와 관련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뭐 기획력이나 마케팅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좀 고려해서 대전시에서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돌아가신 고 스티븐 잡스를 보니까 그 스티븐 잡스를 평하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정말 천재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지만 그 CEO의 특성,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예. 그 우리 이호정 원장님 하면은 사실 누가 봐도 인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기가 있다라는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호정 스타일의 어떤 연기자를 원하고 또 이호정 스타일의 연기를 원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호정 스타일의 인품을 원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보니까. 아유, 과찬이십니다. 우리 동국대 선후배로는 누가 많이? 예, 많죠. 이덕화 선배님, 뭐 강서구 선배, 또 제가 그 중간에 있고, 제 밑으로 이제 뭐 최민식 씨, 한석규, 뭐 박신양, 뭐 이경규 씨도 이제 저랑 또 바로 같이 동문 수학을 했고요. 예, 아주 뭐 여성 배우들도 또 뭐 고현정 씨, 김혜수 씨, 뭐 너무 많죠. 뭐 최시라 씨. 그 뭐 양대 산맥이니까 대한민국에. 예. 직업이 남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이 배우들의 또 뒤안길에는 또 외롭고 힘든 또 양면성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중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지금 방송 연기자 협회장을 맡고 있고 또 이제 대중예술단체들을 다 또 규합해서 우리 지금 한류를 이끌고 있는 우리 대중예술단체들의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보다 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갖고 안정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간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이 업계에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명감과 흔히 말하는 그 끼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 불합리한 제작 여건, 미래의 불안정성, 직업으로서의 불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이 판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런 저희 동료들이 뭐 태반이 넘죠. 저희 뭐 100이면 한 5% 정도가 겨우 생활이 꾸려질 정도고 나머지는 정말 그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동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아주 풍요롭게 생활이 영위하는 조건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직업적인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늘 저에게 이제 가슴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숙제로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그 얘기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이라든가 어떤 좀 이렇게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건 단지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또 정부로서는 전 국민에게 산업 분야나 국민들에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기업들의 좀 이렇게 과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즘에 그 한류라는 바람을 통해서 최대 수혜자가 우선 우리 코리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예. 코리아 브랜드를 전 세계에 특화시키고 알리는 데 있어서 저희 한류가 큰 역할을 했고, 또 하나
우리 기업 활동하기에 정말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하기에 뭐 만약에 그 기업의 브랜드를 좀 남미 오지나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알리려고 그걸 홍보비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사실 좀 무임승차해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이제 우리 문화예술 그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책들을 갖고 있고 지원 의지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제 정부와 기업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한류로 일컬어진 우리 대중문화예술 산업이 좀 보다 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어떤 발판을 만드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대전에 오게 된 결심을 굳히게 된 데는 그런 동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이 대전이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제 국토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이란 건 결국 인체로 말하면 이제 단전이고 그렇습니다. 여성으로 말하면 이제 자궁입니다. 산실, 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대전이 그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산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 뭐 이번에 과학벨트도 이번에 우리 대전권으로 해서 다 조성이 되고 이제 행정 역시도 그 중심이 대전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전히 대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도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95%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가 부산과 광주가 나누어서 점하고 있고 사실 대전은 우리 지역에 계신 뭐 문화예술인들 정말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정말 대전이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그 인프라가 너무 좀 미약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중앙정부가 내려오는데 그게 발맞춰서 그게 좀 보다 발빠르게 일정 정도 이상의 문화의 생산 구조가 우리 대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부권으로 이양이 되어져서 착근할 때 든든하게 착근할 때만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 이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골고루 산업이 분배되고 그 산업을 또 떠받칠 인재들이 분배되고 거기서 이제 그 제대로 그 경제 그 부가가치가 일어나고 해서 전 지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골고루 문화의 향유권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저희 대전이 전국에서 어디서나 1시간, 시간 반 많아야 2시간 이내에 길이 막혀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를 정말 고급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부산이나 서울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접근하려면 무엇인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1박 2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그런 향유권에 있어서도 좀 배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전에 온전히 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문화 예술의 생산 구조 자체가 좀 옮겨와서 우리 전 국민들이 골고루 어떤 문화적인 향유권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선진 입국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 제가 갖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인프라들, 그런 어떤 뭐 제 경험들이나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그런 우리 중부권의 문화예술의 기반 조성에 일조할 수 있으면은 제가 그간 국민의 사랑 속에서 30년 동안 정말 뭐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걱정 없이 살았던 그 고마움에 대한 가품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 대중문화의 양극화 못지않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적인 경제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또 그 뭡니까 서울과 지방과의 그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한데 요즘 그 대전이 그 우리 국토의 중심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또 우리 그 과학벨트가 또 유치가 됐고 거기에 못지않게 요즘 SNS 시대 아닙니까? SNS 시대는 뭐 우리 원장님 잘 알다시피 통합과 또 융합의 시대인데 이 통합과 융합이 과학과 기술과 과학과 외술과 과학과 문화가 이렇게 합쳐지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정말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정말 대전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저 충분한 가치죠. 그 무기고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중요한 먹거리가 우리 IT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과학기술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에서 비롯되어질 어떤 산업, 문화예술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 산업과 과학기술이 잘 융합되어져서 만들어질 어떤 그 결과물들, 그 콘텐츠들이 또다시 창조해낼 건 결국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관광 산업이거든요. 관광 인프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정말 유기적으로 잘 융합되어서 정말 새로운 어떤 컨텐츠들이 생산되어지고 그 생산 기지가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중부권에 이루어져서 그게 전국에 골고루 그 힘들이 뻗어져서 나가서 이제 전체 전국의 문화지도가 제대로 그려진다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한류를 즐기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즐기러, 대한민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느끼러, 진짜 체험하러, 우리 대전 지역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여기를 기지화해서 대전에서 호텔에서 자고 전국 어디나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갔다 오고 가서 회도 먹고 오고 서울 가서 쇼핑도 하고 오고 물론 이제 그 쇼핑 이런 기능이 다 대전으로 또 집적돼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대전에 그 숙소를 둔다면 전국 어디나 일을 또 관광객 입장에서 일을 생활권이 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원장님을 뵈니까 이 영향력 있는 리더는 좀 외롭고 고독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 열정을 보니까 전혀 외롭고 고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요즘 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로 인해서 한국 드라마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드라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 요새 한류라 그러죠. 이제 한류를 이끄는 그 근간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먼저 드라마가 1차로 가서 접근을 하고 거기서 이제 K-팝이 탄생이 되었고 거기서 패션이 일어나고 미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뭐 의료 관광이 좀 생겨나고 있고 엄청난 그 산업들의 그 근간이 되고 있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산업화를 이루면서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굴곡진 시대들이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저희들이 그 어떤 생존 본능과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시대와 교류하기 위해서 저희 속에 그 DNA에 특별한 어떤 문자들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연기 배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대덕단지하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 속에 아주 그 특별한 어떤 이야기와 이 시대의 어떤 괴로움, 그 현실의 어려움을 춤과 노래로서 즐기면서 오늘을 잇는 그런 유쾌함 이런 것들이 저희 기질적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기질들이 지금의 이 시대에 와 또 잘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이 잘 융화되다 보니까 여타의 좀 아시아권이나 서부 유럽권이나 이쪽에서 갖지 못한 어떤 문화적인 생경감 또 어제에 대한 동경 그들이 잃어버리고 간 어떤 가족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그 소통의 아름다운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해외 분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일어난 질문인데 원장님 정말 불면의 이순신에서 놓으셨죠? 거기에서 맡은 역할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쉽게 말하면 풍신수길이죠. 그 시대를 사는 우리 영웅들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소설 대망에서 많이 나오죠. 첫째 오다 노부가와가 있고 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분이 독화 이에야스 덕천가강이죠. 이 세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새를 잡는데 나는 적시를 울지 않으면 죽여서라도 울리겠다라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우리 원장님이 연기하셨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죽도록 그렇게 전략과 지략을 하겠다는 거고 또 우리 도쿠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덕천가강 같은 거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데 그 중에서 원장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제가 배우 생활 30년 하면서 내가 제가 옛날에 멜로드라마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배우로서 욕심이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이 누구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요번에 제가 연기했던 신숙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그때 히데요시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좌우면하자고 그냥 바로 선뜻 오케이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국가 민족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바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떨쳐일어서 능동적으로 그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무엇인가 그게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지게끔 노력하는 게 그 노력이 비록 어떤 큰 꽃을 피워내지 못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내 시도를 밟고 또 후대들이 또 걸어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그 히데요시의 그 어떤 지략이라든지 용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드라마가 마침 기회가 와서 제가 제 나름으로 또 일본에서 그 히데요시에 대한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제가 좀 제 나름의 조금 좀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 역할을 했었죠. 그랬더니 그 일본 쪽에서 많이 인터뷰도 받고. 예. 그래서 보다 저는 자기 의지가 더 훨씬 더 강력한 인물로 그 인물을 제가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동생 이기영 씨도 같이 탤런트시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가문의 비밀인데. 두 분 중에서 누가 꽃미남이고 누가 연기파입니까? 둘 다 카메라 앞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일에 좀 매진하고 있으니까 전 제 동생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가정에서는 어떤 아빠입니까? 저희 시대에 제가 아버님께 받았던 그대로를 물려주는 그런 아빠죠. 조금 더 개선되지 못하고. 제가 오늘 만약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한 거를 저희 자식들이 보면은 우리 아빠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제가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 중학교 1학년 여식이 하나 있는데 그래 저하고 비슷하시네. 예. 그 친구는 이렇게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저한테 한 구호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자, 우리 김민숙 씨하고 무려 3번이나 우리 그 결혼 연을 맺으셨더라고 보니까. 예, 그랬죠. 이 최불암 우리 김혜자 선생님에 이어서 아주 드라마 커플로 아주 명품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김민숙 씨하고 1년에 한 편씩 3년 동안 부부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저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들하고